혹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그 사람이 여전히 숨쉬고 있는 것 같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국에는 평생에 걸쳐 바로 그런 작업을 해온 예술가가 있습니다. 바로 매기 햄블링이죠. 오늘은 그녀의 작품을 통해 예술이 어떻게 삶과 죽음,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나드는지 그 아주 독특한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술이 과연 삶과 죽음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건 답이 없는 질문 같기도 해요. 그쵸? 하지만 매기 햄블링은 자신의 예술 전체로 평생에 걸쳐 이 질문에 온몸으로 답해온 사람입니다. 그녀의 작품은요, 그냥 죽음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 속에서 꺼지지 않는 삶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이미 떠난 이들과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에 가깝죠. 햄블링의 예술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열어볼까요? 그 열쇠는 좀 뜻밖의 존재인데요. 바로 외가리입니다. 이 새는 그녀에게 그냥 동물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안내하는 영적인 가이드 같은 존재였죠. 어린 시절의 경험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햄블링에겐 그게 바로 외가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우연히 마주친 외가리를 보고 정말 말 그대로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녀의 눈에는 이 새가 그냥 새가 아니라 마치 다른 차원에서 불쑥 나타난 신비로운 생명체처럼 보였던 거죠. 이 강렬한 만남은 평생 그녀 영혼에 새겨졌고 이때부터 외가리는 그녀의 솔버드, 즉 영혼의 새가 된 겁니다. 외가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가에 발을 딛고 땅에 서 있다가도 순식간에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잖아요. 바로 이 모습에서 햄블링은 영감을 얻은 거예요. 땅과 하늘,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자유롭게 오가는 존재. 그래서 그녀의 작품 속에서 외가리는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매개체인 셈이죠. 자, 그럼 햄블링은 이런 깊고 신비로운 주제들을 어떻게 캔버스에 담아낼까요? 그 방법이 정말 독특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림 그리기랑은 좀 많이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그녀의 아침은 아주 특별한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매일 새벽 5시, 오른손잡이인데 굳이 왼손에 잉크 드로퍼를 쥐어요. 그리고 심지어 눈을 감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냥 손이 이끄는 대로 종이 위를 움직이는 거죠. 이게 바로 그녀가 말하는 무의식 드로잉입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이렇게 그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통제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면의 무언가가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작업이 나를 통제합니다. 내가 작업을 통제하는 게 아니죠. 이 말 한마디에 그녀의 예술 철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보통 예술가는 자기가 모든 걸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햄블링은 정반대예요. 작품이 스스로를 드러낼 준비가 될 때까지 나는 그저 기다리며 그 과정에 순응할 뿐이라는 거죠. 그림의 주인은 작가가 아니라 작품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뭐가 되어야 한다? 바로 텅 빈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같은 걸 싹 비워내고 깨끗한 파이프처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진짜 본질, 그 영혼이 나라는 통로를 거쳐서 캔버스 위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경지 아닌가요? 자, 이렇게 스스로 통로가 된 햄블링이 가장 깊이 파고든 주제는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입니다. 그녀의 작품들을 보면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죽음의 이미지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보통 예술 작품에서 죽음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대부분 공포, 끝, 모든 게 멈춰버린 차가운 순간으로 그려지죠. 하지만 햄블링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는 죽음 속에서도 여전히 꿈틀대는 생명력을 찾아내요. 그 사람 고유의 인격, 살아있을 때의 그 숨결까지 포착해내죠. 그녀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저 삶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인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린 드로잉들입니다. 아버지가 임종한 바로 그 직후에 침대 곁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입을 살짝 벌리고 있어요. 마치 지금 막 숨을 내쉬고 있는 것처럼 혹은 무언가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죠. 그녀는 이 그림들을 통해 말합니다. 그들은 끝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있다고요. 육신은 떠났지만 그 인격과 생명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강렬한 믿음의 표현이죠. 이런 그녀의 파격적인 시선은 개인적인 그림을 넘어서 공공미술로까지 뻗어나갑니다. 혹시 런던에 가시면 찰링 크로스역 맞은편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녀가 만든 오스카 와일드 동상이 있는데 우리가 알던 기념물의 개념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동상은 높은 받침대 위에 서 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관처럼 생긴 석관에서 오스카 와일드가 상반신을 불쑥 내밀고 있어요. 마치 우리한테 어이 한잔 할까? 하고 말을 거는 것처럼요. 심지어 손에는 담배까지 쥐고 있죠. 죽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모습. 무덤 속에서도 그의 재치와 정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걸 이보다 더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초상화, 그리고 관에서 일어난 오스카 와일드. 이 작품들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뭘까요? 네, 바로 죽은 이들과의 교감입니다.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술은 죽은 이들과 함께 빵을 나누는 것과 같다. 와, 이 문장 하나에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건 단순히 대상을 재현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떠나간 이들의 영혼을 지금 여기 내 식탁으로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은 아주 실제적인 교감의 행위인 겁니다. 이런 그녀의 생각에 확신을 준 경험이 있었는데요. 바로 멕시코 여행이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날에 해골 장식을 하고 축제를 벌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나머지 반쪽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햄블링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이거다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평생 예술로 말하고 싶었던 태도와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이런 태도는 그녀의 예술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심장마비를 겪었는데요. 그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의 여신, 마담 데스가 내게 발을 살짝 들여놓았지, 라고요. 죽음을 불청객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 내 삶에 찾아올 수 있는 존재로 담담하게 이식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내공입니다. 결국 매기 햄블링의 예술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삶과 죽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경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떠난 이들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와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가요?